자, 325페이지요. 그죠? 공인중개사법에 대해서 이제 제재가 나옵니다. 그죠? 제재가 나오는데 우리가 큰 틀에서 좀 이해를 하시면요. 그죠? 첫 번째, 제재하면 행정 처분이 있을 수 있죠. 그죠? 행정 처분이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공인중개사법에 의한 제재 정리를 하시면 행정 처분이 있고요. 두 번째 행정 형벌이 있죠. 행정 형벌. 세 번째 행정 질서벌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행정 처분은 뭐에 관한 사항? 증에 관한 사항이죠. 그죠? 행정 처분은 증에 관한 사항입니다. 행정 형벌은 뭐예요? 말 그대로 벌이죠, 벌. 행정 질서벌은 뭐가 되나요? 벌은 아니고, 그죠? 이해하기 쉬운 말로는 과태료, 그죠? 이렇게 이해하시면 편하겠죠? 그러니까 증에 관한 사항이니까 어떻게 되나요? 증을 뺏거나 정지시키거나, 그죠? 그러니까 증은 무슨 증이 있어요? 자격증, 그죠? 또 등록증, 그죠? 자격증은 누구에 해당이 되나요? 개업, 소공 다 해당이 되죠? 등록증은 공만 해당이 되겠죠? 맞죠? 그 다음에 행정 형벌은 어떻게 될까요? 개공, 소공, 중개보조원 다 해당 사항이 있을 수 있겠죠. 맞죠? 그 다음에 과태료도 마찬가지가 되는데 행정 형벌은 우리가 보통 뭐라고 합니까? 1년에 1천만원, 3년에 3천만원, 과태료는 뭐 100만원, 500만원 뭐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죠. 맞죠? 그래서 행정 처분, 행정 형벌, 행정 질서벌 이렇게 우리가 처분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근데 재밌는 건요.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은 같이 받죠. 맞죠? 행정 처분과 행정 형벌은 같이 받고 그 다음에 행정 질서벌은 어떤가요? 같이 받지 않죠. 행정 형벌을 받으면 질서벌을 받지 않는다. 그래서 요 내용을 쭉 보시면 그죠? 쭉 보시면 행정 형벌에서 쭉 나오고요. 넘기면 행정 질서벌 나오고요. 그죠? 이렇게 나오죠. 근데 행정 처분 나오고 그래서 요거를 정리를 제가 좀 해놨죠. 그래서 요거를 자료를 좀 보실게요. 자. 이거를 한 장으로 정리하면 참 좋을 건데, 그죠? 어쩔 수 없이 내용이 좀 많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요거에 대한 접근 방법은 어떻게 하시자 그랬어요? 행정 처분은 제일 센 게 뭐예요? 취소죠, 취소. 그죠? 그 다음으로 센 거는 정지. 이렇게 되겠죠? 맞죠? 그러면 자격에 대해서 취소는 소공, 개공 다 당할 수 있죠? 자격에 대해서 정지는 소공만 당하는 거죠. 왜? 개공은 등록 정지를 시키면 되겠죠? 등록도 마찬가지로 취소할 수 있거나 취소나 정지를 할 수가 있는데 개공에 대한 정지는 등록을 정지시키면 되고요. 소공에 대한 정지는 자격을 정지하자. 이렇게 하시면 되시겠죠?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 대상 첫 번째 나오죠.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은 뭘 날릴 수 있어요? 자격증 날릴 수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했다.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하면 당연히 어떻게 되겠어요? 날라가겠죠? 날라갑니다. 그래서 자격 취소가 되고요. 자격증을 대여를 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격증 당연히 날아가고 게다가 행정 형벌까지 받겠죠. 그러니까 행정 형벌까지 같이 받는 것들은 뭐예요? 좀 더
센 거죠. 그래서 자격정지 중 업무수행, 이중 소속 아니면 위법을 위반해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그죠? 이럴 경우에는 자격증이 날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자격증이 날아가는 건 결국은 뭔가요?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 되겠죠? 맞죠?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을 하거나 자격을 대여하거나 그죠? 자격 정지 중 업무를 수행하거나 이런 것들은 자격증에 관한 사항이고 위법에 의해서 징역형이니까 그러면 위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으면 어떻게 되나요? 벌금하고 징역하고 다르죠? 징역이 그래도 좀 더 센 거죠? 그럼 벌금 받으면 어떻게 돼요? 위법에 의해서 벌금형을 받았다. 벌금형의 금액에 따라서 얘기가 달라지겠죠? 그죠? 벌금 300만 원 이상이면 어디에 걸릴까요? 등록의 결격사유에 걸리죠? 등록의 결격이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이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죠. 맞나요?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았을 경우 등록의 결격 사유가 되어서 그죠?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가 돼버리고 3년 동안 못하죠. 자숙하셔야 돼. 맞아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징역형을 받았을 경우는 우리가 이 법이란 말을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겠죠? 등록의 결격 사유 중에 또 뭐 있어요?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그죠?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등록의 결격이 되죠. 3년 동안 못합니다. 그러면 등록을 한 자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등록이 절대적으로 취소되는 거죠. 날라가고 3년 동안 중개업을 못하는 거잖아요. 등록이 날라갔으니까 3년 있다가 뭐 하시면 되겠어요? 다시 재등록하시면 되는 거고요. 맞죠? 그래서 자격증이 날라가는 건 자개가 하는 상황에다가 플러스해서 징역형 그죠? 징역형을 받게 되면 자격증이 날아가고 행정형을 같이 보실 거는 자격증을 대여할 경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대여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증 날아가고 1년에 1천만 원 되겠죠? 그러면 자격증을 대여했다는 얘기는 누군가 대여를 받았다는 얘기죠. 대여를 받은 자는 어떻게 됩니까? 자격증을 대여받은 건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자격증 안 쓰려고. 그죠? 하지만 자격증을 대여받은 자는 자격증이 없다라고 보고 어떻게 되는 겁니까? 1년에 1천만 원 같이 행정형벌만 받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소속공인중개사 소속공인중개사 나오는 거 보니까 뭐가 될까요? 자격에 대한 정지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소속공인중개사가 이중 소속을 하거나 그죠? 인장 미등록 및 인장 등록 후 미등록 인장을 사용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확인설명 의무를 미이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확인설명 의무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죠? 설명을 하고 확인설명서를 작성을 해야 될 의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확인설명 자체를 안 한 거죠? 확인하고 설명해야 될 것을 안 했을 경우에는 자격 정지. 3월, 6월은 외우실 필요 있다 없다? 없다. 그죠? 안 해오셔도 돼요. 그냥 확인만 하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의 확인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거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거나 소속 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 같은 경우는 작성의 의무가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서류를 작성할 의무가 있다 그랬나요? 없다 그랬나요? 서류를 작성해야 될 의무는 없죠. 맞죠? 권리는 있죠. 작성을 해도 되는 거죠. 하지만 작성이 되었을 경우에는 반드시 뭐 해라? 이름 쓰고 도장 찍어라. 그죠? 이름 쓰고 도장 찍어야 되니까 이름 쓰고 도장을 찍어야 될 의무가 생겼을 때는 안 했을 경우에는 처벌이 뒤따르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나 거래계약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을 경우 자격 정지가 되고 거래계약서를 거짓으로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을 하면 자격 정지가 되고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하면
자격 정지가 되는데 중요한 건요. 여기서 행정형벌 쪽을 보시면 어떻게 돼 있어요? 다른 거야 그렇다 치더라도 그죠? 이중소속 아까 위에서도 이중소속 나오지만 이중소속을 소속 공인중개사가 할 경우에는 1년에 1천만 원이고 금지행위를 했다. 매매업을 했다. 금지행위에서는 무조건 나왔었죠? 금지행위 7가지 나왔었잖아요. 매매업을 하거나, 그죠? 무등록과 거래하거나, 무등록한테 명의 빌려주거나, 수수료를 더 받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자격정지 플러스 1년에 1천만 원. 금지행위 중에 센 거는 뭐였어요? 그죠? 분양, 임대 등과 관련된 증서, 그죠? 거래하면 안 되는 것들 있죠? 청약통장이라든지, 입주권이라든지, 이런 거, 거래하거나 중개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3년에 3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직접 거래하거나 직거래하거나 쌍방대리하거나 그죠? 이럴 경우에 3년에 3천만 원. 전문생략, 중간생략 등기에 부동산 투기 조장. 그죠? 3년에 3천만 원짜리니까 우리 법에서는 제일 센 거죠? 그죠? 우리 법에서 제일 센 건데 하지 말아야 될 게 뭐다? 이거 보면 거의 어디랑 좀 관계가 있을까요? 물론 위에 것도 그죠? 매매업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공인중개사, 개업공인중개사나 소속공인중개사 자신을 위하여 하는 일이잖아요. 그죠? 근데 5번, 6번, 7번은 어때요? 우리가 부동산업을 생각하는 중개업을 생각할 때 어때요? 가장 그죠? 사회 문제라고 보여지는 것들이죠. 그렇지 않나요? 증서 같은 거 매매하거나 아니면 공인중개사가 직접 거래하거나 아니면 두 사람 다 이쪽 저쪽 쌍방대리하면 어때요? 그죠? 부동산업에 어떻게 돼요? 상당히 위해를 강하는 느낌이잖아요. 느낌 자체가. 그죠? 이거를요, 딱 내드리고 그냥 보세요. 그래도 다 외워지는데, 외워야 되잖아요. 한참을. 그러면 더 좀 힘들지 않나요? 그죠?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인지를 그래도 한 번쯤 이렇게 짚고 넘어가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직접 거래 쌍방등기, 전문생략 등기, 그 다음에 증서 매매 이런 것들은 부동산 공인중개사법에서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무등록 이런 것들, 그죠? 그래서 무등록까지도 3년에 3천만 원이죠. 근데 무등록은 여기 안 나오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소속 공인중개사 얘기니까, 그죠?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기본적으로 소속 공인중개사가 뭔가 잘못하면 어때요? 대부분 자격 정지자인. 5번 하고요. 3번 하고요. 이중소득 소득 공인중개사의 경우에요. 네네. 무슨 차이가 있는 겁니까? 3번 제재하고 네네. 5번 제재가 이거 어떻게 소득 공인중개사 어떻게 다른 겁니까?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자격정지 중 업무 수행 이중 소속 공인중개사, 그죠? 자격 취소 당할 수 있고, 그죠? 근데 5번 이중 소속해가지고 소속 공인중개사 자격 정지 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위에 거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위에 거에서는 취소라는 얘기고 밑에는 정지라는 얘기잖아요. 근데 요거 같은 경우는 잠깐만요. 제가 다시 확인 좀 해드릴게요. 예, 다음 요 쉬는 시간에 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네, 요게 지금 그러네요. 소속공인중개사 위에다가 제가 안 써놓은 것 같은 잘못 써놓은 것 같은데. 네.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격정지 중에 업무 수행을 했을 경우는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그죠? 이중 소속을 할 경우에는 자격 정지가 되는 거죠. 아니면 위에가 제가 정지 중에, 그죠? 정지 중에 업무 수행해서 이중 소속이 되면 자격 취소가 되는 거고, 그냥 이중 소속을 하면, 자 보실게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를 받았잖아요. 그죠? 자격 정지를 받아서 자격 정지 중에 업무를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업무를 하면 안 되는데 다른 데 가서 어떻게 한 거예요? 취업을 한 거죠. 이럴 경우에는 정지 먹었는데 또 일을 하니까 취소가 되는 거고, 밑에 거는 내가 여기도 가입되고 저쪽에도 소속되고 업무 정지를 받은 상황이 아니죠. 예. 업무 정지 플러스 소속이면 취소고, 업무 정지를 받지 않은 일반적인 상황에서 두 군데 하면 자격 정지가 된다는 얘기죠. 제가 좀 정신이 없네요 지금.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개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사망법인회사, 이거는 자동으로 어떻게 되는 거죠? 취소가 되는 거죠. 취소가 된다는 거면 실효가 되는 거죠. 효력이 상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를 개설을 했다. 이럴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당연히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는 거죠. 그래서 결격 사유 얘기할 때 뭐가 나왔죠? 아까 300만 원 이상 받았다. 그죠? 이 법에 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으면 당연히 절대적으로 등록 취소 사유가 된다. 결격 사유가 발생을 했다. 그 다음에 등록을 2개 했다. 개업공유사가 등록을 2개를 했다라고 할 때는 당연히 등록 취소가 되는 거고요. 여기서 나오는 이중소속은 대상이 개업공인중개사죠. 개업공인사가 이중소속을 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하나는 차려놓고 하나는 내가 취업을 하고, 그죠? 이중등록은 내가 2개 다 차리는 거고, 이중소속은 하나 차리고 하나 소속하고, 이럴 경우에도 그 등록에 대해서 등록 취소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을 절대적 등록 취소 플러스 1년에 1천만 원 해놨잖아요. 그 이유는 뭘까요? 이중등록이나 이중소속, 자격증을 갖고 등록을 한 사람이 등록을 하나 더 하고, 그죠? 그리고 딴 데 취업을 했어요. 그럼 나머지 하나는 어떻게 할 거냐? 그죠? 2개 중에 하나만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근데 굳이 2개를 하는 이유를 우리가 뭘로 본다 그랬어요? 대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등록증을 하나 대여하고 싶은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까지 받게 되고요. 등록증 양도 대여에도 똑같죠. 그러니까 이중등록, 이중소속, 등록증 양도 대여 3개가 같이 같은 느낌으로 보여진다 이거죠. 같은 느낌으로 보여지니까 절대적 등록 취소에다가 1년에 1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업무정지 기간 전에 중개 업무를 하거나 자격정지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하게 한 경우, 이거는 뭘까요? 위에 거랑 다른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가 자격 정지 중인데 주체가 누구예요? 개업 공인중개사죠? 개업 공인중개사가 업무를 하게 한 경우에요. 업무정지 기간 중에. 그죠? 자격정지 기간 중에 있는 소속 공인중개사로 하여금 중개 업무를 시키거나 아니면 본인이 중개 업무를 하거나. 그러니까 자, 지금 행정처분 얘기를 하면서 정지 혹은 취소잖아요. 그죠? 정지를 줬다라는 건 뭘까요? 너 잘못을 했으니까, 그죠? 잠시 쉬어라 이거잖아요. 업을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업을 못하게 하는데, 업을 못하게 죄를 졌는데도 그 말을 듣지 않은 상황이 되는 거죠. 그거에 대해서는 더 강하게 제재를 가하겠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최근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다시 업무정지를 받았다. 1년 이내에 2회 이상의 업무정지를 받고 또 업무정지를 받으니까 업무정지 총 몇 번이에요? 3번이죠. 1년에 업무정지 3번 맞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록증이 날아가는 거죠. 절대적이니까 상황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죠? 무조건 1년에 3번 업무정지 맞으면 날아간다. 그러니까 처분 자체가 어떻게 될까요? 처분 자체를 3번째 업무정지를 내리는 게 아니겠죠. 그죠? 3번째 업무정지를 될 때는 등록 취소가 되었다. 그 다음에 넘기시면요. 상대적 등록 취소 개업공인중개사입니다. 그래서 등록 기준에 대해서 미달이 됐다. 등록 기준이 미달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미달에 대한 걸 해소시키면 되겠죠. 사원 또는 임원이, 그죠? 등록을 하는데 결격 사유잖아요. 근데 그 사유를 알고 해소시키면 어떻게 됩니까? 취소가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다음에 2 이상의 중개사무소. 이거는 등록이 2개가 아니죠. 등록이 2개가 아니라 뭐다? 사무소가 2개죠. 사무실이 2개입니다. 사무실이 2개인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임시중개시설물, 파라솔 등. 그죠? 이건 얘기가 다르죠. 우리가 임시중개시설물 같은 경우는 사무소로 보는 거예요? 안 보는 거예요? 사무소로 보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 얘기할 때 우리가 개념적으로 잡아야 될 게 판례에서 어떻게 된다 그랬나요? 천막으로 둘러싸인, 그죠? 천막으로 둘러싸인 지붕이 있고 안에 집기가 다 있고 이런 거는 사무소로 본다 그랬어요? 안 본다 그랬어요? 네? 그거는 사무소로 본다 그랬지. 그죠? 천막으로 돼 있어. 천막 열고 들어가고 거기다가 무슨 공인중개사 써는 거는 사무소로 본다 보기 때문에
사무소 등록은 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 천막에다가 등록 기준이 안 되니까. 그죠? 사무소를 설치하려면 건축물 대장이 나와야 되잖아요. 가설 건축물 안 되고요. 그죠? 그러니까 등록을 못하니까 천막으로 쳐놨는데 그 천막 자체는 우리가 사무소로 보기 때문에 둘 이상의 사무소를 설치한 걸로 봤죠. 맞죠? 그래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었는데 파라소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파라소는 사무소로 보지를 않았잖아요. 맞죠? 사무소로 보지를 않으니까 이거를 사무소를 두 개 이상의 사무소를 둔 걸로 처벌을 내릴 수가 있어요? 없어요? 내릴 수가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파라소를 설치해서 떴다방이 영업하는 거를 방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못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새로운 규정을 만든 게 임시 중개 시설물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임시 중개 시설물을 설치했다. 파라솔 등을 설치를 하게 되면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될 것이다. 그죠? 그 다음에 법인인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 법인 같은 경우는 겸업제한이 어떻게 돼요? 뭐뭐뭐뭐와 해라라고 돼 있죠? 그것만 해야 되는데 다른 일을 했다. 그죠? 법인일 경우에 겸업해서 조금 짚고 넘어가시면 어때요? 중개업과 부수되는 업을 어떻게 할 수 있다 그랬어요? 중개는 할 수 있다 그랬죠? 이사업, 도배업 어떻게? 직접은 못하지만 내가 잘 아는 데가 있어. 소개시켜줄게. 요거는 법인도 가능하다 했어요. 그죠? 개인일 경우는 어때요? 겸업 제한이 없죠? 금지행위도 아니죠? 그러니까 이사업이나 도배업을 할 수가 있다라고 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법인 같은 경우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겸업금지 조항을 위반할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행한다. 그 다음에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을 초과해서 휴업을 했다. 휴업을 하면 어떻게 돼요? 휴업 규정으로 볼 때는 휴업은 3개월 이내는 그냥 하시면 되죠. 3개월에서 6개월만 어떻게? 휴업 신고를 하라 했죠. 휴업 신고를 하고 휴업을 해야 되는데 6개월이 넘으면 돼요, 안 돼요? 휴업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안 되죠. 특별한 사유는 뭐죠? 세 가지. 학교 가거나 병원 가거나 군대 가거나, 그죠? 이에 준하는 기타 사유, 이런 것들이 있을 경우에는 6개월 이상도 가능하지만 기본적으로는 6개월 이상이 안 되죠. 그러니까 여기서 사유 없이니까 어때요? 병원, 학교, 군대 가는 거 아닌데, 그죠? 6개월 이상 휴업을 하게 되면 등록 취소를 당해요. 그러니까 휴업을 많이 할 때는 폐업을 하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전속중개 계약 시 정보 공개 의무를 위반할 경우에도 등록 취소. 전속중개 얘기할 때는 전속중개가 어떻게 보면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되게 대단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정보 공개를 하지 않았다는 것 자체로 상대적 등록 취소를 준다라는 건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그만큼 의뢰 당사자, 그죠? 거래 의뢰인을 보호하는 측면이 되겠죠? 거래 의뢰인 입장에서는 어때요? 전속중개 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 이외에는, 그죠? 내놓을 수가 없잖아요. 부동산 거래를 자기는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계약을 맺은 개업공인중개사에게 의무를 많이 지운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를 거짓 기재하거나 이중계약서를 작성을 할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되고요. 업무보증 미설정, 업무보증 미설정도 어떻게 보면 그죠?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는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된다는 건 그만큼 업무보증에 대해서도 많이 신경을 쓰는 거죠. 업무보증도 결국은 누굴 보호한다? 거래 당사자를 보호한다. 그죠? 그 다음에 금지행위를 한 경우도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 3년에 3천만 원 같이 보시면 되고요. 최근 3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 아까요. 1년에 3번 업무정지를 맞으면 바로 등록 취소 날아간다 그랬죠. 그러니까 1년 이내에 3회 이상의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니까 업무정지가 3회는 아닐 거예요. 그죠? 업무정지하고 과태료가 섞여있는 상황에서 업무정지나 또는 과태료를 또 맞게 되면, 그죠?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요? 1년에 3회 이상 업무정지 또는 과태료잖아요. 그러면 업무정지 몇 번 맞아야 돼요? 무조건 2번 맞아야 되죠. 3번은 못 맞죠? 그러면 2번에 1번 맞고 업무정지 받으면 업무정지 몇 번이에요? 3번 맞죠? 그죠? 그럼 무조건 위에 거의 규정에서 절대적으로 날아가겠죠. 맞나요? 근데 업무정지 1번, 과태료 2번에 업무정지 1번 받았어요. 총 2번이죠. 이럴 경우에는 날아갈 수도 있겠죠. 그죠? 근데 이런 경우는 되는 거예요. 끝에가 예를 들어서요. 끝에가 업무정지, 과태료 맞았잖아요. 그죠? 업무정지, 과태료를 맞은 상황에서 또 과태료를 맞으면 요 규정에 해당이 되죠. 그죠? 요 규정에 해당이 되면 나는 실제로 맞은 건 뭐예요? 과태료 처분을 받잖아요. 과태료 처분인데 횟수가 4번이 되니까 결국은 뭘 맞겠어요? 업무 정지를 당하겠죠. 아시겠죠? 맞죠? 그거는 과태료 때문에 업무 정지를 받은 거잖아요. 그죠? 과태료 규정에 의해서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되니까 과태료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최소한 업무 정지니까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를 막겠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는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에서 등록 취소를 안 당하면 어떻게 돼요? 정지를 받는 거예요. 아시겠죠? 상대적 등록 취소라는 얘기는요, 절대적 등록 취소는요, 무조건적으로 뭐라는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되는 거지만, 상대적 등록 취소는 뭐가 되는 거예요? 등록 취소가 되거나, 업무 정지를 막거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 위반을 최근 2년 내에 2회 이상 받은 경우, 이거는 뭘까요? 사업자 단체의 금지행위가 뭐죠? 담합입니다. 담합. 그죠? 사업자 단체. 우리 협회하고 사업자 단체는 다르죠? 실무하시는 분들은요, 그 동네 계신 분들은요, 예를 들어서 한 동네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자기네 모임에 가입해라 해요. 그리고 서로 간에 뭐 하냐면 물건도 서로 공동등록도 안 하고 아니면 어떤 거에 대해서 담합하고 뭐 이런 거 있어요. 담합을 하게 되면 2년 이내 2회 이상 하는 경우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사용인으로 둔 경우 2월 이내 해소 제외. 이건 뭘까요?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자. 그죠? 뭐 예를 들어서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의 벌금을 받은 자가 3년이 아직 안 지났어요. 그럼 결격 사유죠. 근데 그 자를 중개보조원으로 고용을 했다. 사장님이 처음에 몰랐죠? 알았어요. 알면 어떻게 해야 돼요? 2달 이내에 내보내야 되죠. 근데 내보내지 않았을 경우 2개월 이내에 해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어떻게 된다? 업무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인장의 미등록 및 아니면 인장 등록 후 미등록 인장을 사용했다. 등록한 도장을 사용하지 않은 거죠? 이럴 경우에도 업무 정지다. 전속중개계약서도 업무 정지.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정보에 대한 거짓 공개 아니면 완산된 중개대상물 거래정보사업자에게 미통보. 이건 뭘까요?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하실 때요. 그죠? 부동산 거래 정보망을 이용해서 중개계약을 하는데, 그죠? 중개활동을 하고 있는데, 팔렸어요. 그죠? 팔렸는데, 그 팔은 정보에 대해서 거래 정보망에 올리지 않았을 경우 업무 정지가 된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를 미교부하거나 아니면 3년 동안 보존을 하지 않은 경우 업무 정지가 되고요.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서에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아니한 경우도 업무 정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계약서도 마찬가지겠죠. 5년 동안 보존하지 않거나 적정하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서명 및 날인을 하지 않은 경우. 근데 이렇게 좀 보시면 어때요? 느낌이? 그죠? 업무정지,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그죠? 어느 정도 수준은 좀 눈에 보이시죠? 그죠? 등록 취소를 당하는 거는 그래도 조금 더 심한 거고, 업무정지는 좀 가벼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헷갈릴 때는 어떻게, 그 정도 선으로 좀 생각을 하시는 게 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업무정지 사유, 등록 취소 사유, 절대적, 상대적. 그죠? 그리고 상대적, 절대적은 가끔은 또 구별을 잘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시험에. 그죠?
등록 취소 사유인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고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고민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이거를 외우는 방법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는데, 행정형벌은 제 생각에는요. 자, 보세요. 행정형벌은 세 가지죠.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아니면 없거나. 그죠? 과태료 부분은 우선 잘 안 나온다고 보고, 그죠? 과태료 부분은 나랑 친하지 않은 건데 과태료 얘기가 나왔다 그러면 과태료로 보시는 게 좀 맞지만, 왜냐면 공부를 하실 때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자주 보던 거 있고 덜 보는 거 있잖아요. 자주 보는 것들은 주로 어떠냐면 자격증 취소, 그러니까 행정적인 처분으로 하면 취소, 그죠? 아니면 정지, 이런 쪽으로 보실 거고, 행정형벌은 3년에 3천만 원, 1년에 1천만 원 이렇게 보시잖아요. 근데 행정형벌이 다 받는 게 아니고 어떤 건 받고 어떤 건 안 받죠. 그죠? 헷갈린다는 얘기죠. 행정형벌을 먼저 보시면 3년에 3천만 원짜리가 있어요. 그죠? 몇 개 안 돼요. 그거만 외우세요. 왜냐하면 행정형벌은 얼마를 한다. 없는 걸 주는 경우보다는 1년에 1천이냐 3년에 3천을 헷갈리게 되는 경우가 더 많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없는 거를 1년에 1천만 원 하게 되면 조금 더 어려운 점 문제가 되고요. 1년에 1천이냐 3년에 3천이냐를 물어볼 수 있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 그러니까 3년에 3천짜리만 확실하면 벌금 얘기가 나오면 3년에 3천짜리인지 1년에 1천짜리인지는 구별이 되시죠? 그죠? 3년에 3천짜리는 금지행위에 나오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죠? 심한 것들, 아까 분양, 그죠? 쌍방대리 직거래, 그 다음에 무등록자, 그 다음에 중간생활등기. 이런 건 3년에 3천만 원이잖아요. 맞죠? 요것만 외우시면 형벌을 그냥 끝내시라는 얘기지. 그죠? 그 다음에 취소되는 건 어때요? 자격증 취소되는 건 자격증에 관련된 거 징역이잖아요. 그죠? 그 나머지 것들은 어때요? 나머지 것들은 임의적 등록 취소, 절대적 등록 취소, 아니면 업무 정지. 세 가지가 남잖아요. 그죠? 이거는 큰 틀로 나눠서 취소냐, 정지냐. 이 정도로 따져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임의적 취소냐 상대적 등록 취소냐 이걸 물어보는 문제도 물론 나오겠지만 그 부분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우리가 접근하기가 좀 더 수월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임의적하고 상대적은 뭘 외우시면 되겠어요? 절대적하고 상대적은 뭘 외우시면 되겠어요? 절대적 외우는 게 좀 낫겠죠. 그죠? 무조건적으로 날아가는 것들 위주로 외우시면, 그죠? 그나마 큰 틀에서 이거를 욕심내시고 싸그리 다 난 완벽하게 다 알 거야 그러면은 안 되죠. 그래서 그런 수준으로 외우시고, 중요한 건 자격에 대해서도 개업공인중개사, 그죠? 일반인, 소속공인중개사, 공인중개사였던 자, 이 정도의 구분으로 나눠진다라고 큰 틀로 좀 이렇게 쓱쓱 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또 이어서 보시면 39번이죠. 개업공인중개사가 감독상의 명령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 방해, 거짓으로 자료 제출한다. 이럴 경우에도 업무 정지고. 그 다음에 아까 위에서 했던 것처럼 상대적 등록 취소 사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이 얘기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거죠. 상대적 등록 취소를 당하면 무조건 뭐가 된다? 업무 정지 이상이다. 그죠? 그러니까 상대적 등록 취소를 당하면 업무 정지거나 등록을 취소 당하거나 둘 중에 하나다. 그 다음에 사업자 단체의 금지 행위로 시정조치. 아까는 뭐였어요? 사업자 단체 금지 행위 위반을 한 경우, 그죠? 이거는 시정조치나 과징금 처분을 받은 경우는 1월에서 6월에 업무정지고, 그 밖에 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도 업무정지다. 그러니까 업무정지는 어때요? 대부분 좀 업무정지가 더 등록 취소, 상대적 등록 취소, 임의적 등록 취소가 많지만 업무정지는 어진간한 거 있잖아요. 어진간한 거. 그죠? 가벼운 것들 좀. 뭐 방법이 없어요. 가벼운 것들은 업무정지일 거야 라고 하고 등록 취소해서 가벼운데 얘는 등록 취소네 라고 하는 것들 있죠. 그런 것들을 체크를 하셔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있죠?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는 특별한 게 업무 지역 범위 위반이 있겠습니다.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가 위에 있는 거에 해당이 안 되는 게 아니죠?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도 위에 얘기한 게 다 되는 건데, 개업공인중개사와 같은 시스템으로 다 봤는데, 특별하게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만 들어가 있는 항목이 요거 하나란 얘기죠. 그죠? 왜 그럴까요? 6조 2항에 의한 개업공인중개사 다 똑같은데 뭐 하나 달라요? 업무 지역 다르다 그랬죠? 업무 지역이 어디까지예요? 등록관청 플러스 1. 그죠? 등록관청 플러스 1이라고 그랬어요. 시군구 하나 위. 그러니까 시도. 이렇게 했었잖아요. 맞죠? 그래서 업무지역 범위를 위반했을 경우 업무 정지를 당한다. 그 다음에 일반인 같은 경우는 행정처분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일반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행정, 형벌만 바꿨죠? 무등록자, 부정한 방법으로 중개사무소 개설. 둘 다 어때요? 중개업 제일 싫어하는 거죠? 제일 싫어하니까 3년에 3천만 원. 자격증 받은 사람, 아까 자격증을 준 자도 어떻게 됐어요? 양도한 자 취소 당하고. 그죠? 1년에 1천만 원이었잖아요. 받은 사람은 뺏을 게 없죠? 뺏을 게 있을 수도 있지만 어쨌든 공식적으로 없는 거죠? 그래서 1년에 1천만 원. 그 다음에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이건 얘기가 좀 다르죠. 중개업을 안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 보세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아닌 자니까 일반자예요. 일반자가 공인중개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고 치면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는 것만으로는 1년에 1천만 원이지만 거기서 중개업을 만약에 했다라고 하면 어디에 걸리는 거예요? 무등록에 걸리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내가 부동산 중개라는 말을 사용을 하거나 아니면 부동산 컨설팅, 부동산 카페 이런 말을 쓰면서 진짜 그 목적에 맞는 정보구현이나 컨설팅업만 했다라고 쳤을 경우 애는 1년에 1천만 원을 받는 거지만 맞죠? 근데 거기에서 만약에 중개업을 했다. 그럴 경우에는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거죠. 개업공인중개사, 무등록 개업공인중개사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3년에 3천만 원. 그죠? 그 다음에 거래정보사업자 같은 경우는요. 개업공인중개사로부터 공개를 의뢰받지 않은 중개대상물의 정보를 공개하거나 개업공인중개사에 따라서 차별적으로 공개. 이게 뭐라 그랬죠? 결국은 거래정보만 이런 게 인터넷에 올리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 인터넷에 반짝반짝하고 매니에 올라오고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죠? 직방, 다방 이런 데는 다 그런 게 있을 겁니다. 돈 내면. 그죠? 하지만 거래정보망에는 그거 하지 말라 했잖아요. 맞죠? 그거 하지 말라고 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다 동일하게 정보가 공개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랬잖아요. 누구에게 더 해주지 말고. 그거를 위반할 경우에는 1년에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개업, 공인중개사 등이니까 중개업을 하는 모든 사람 포함이죠. 51번. 업무상의 비밀을 누설한 자는 반의사 불벌자라 그랬으니까 의사에 반해서 처벌하지 않는다죠. 그 정보 공개를 당한 사람이 처벌을 원치 않아요. 이럴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지만 기본으로 1년에 1천만 원이다. 그 다음에 중개대상물 확인 설명을 하지 않아 설명에 근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이럴 경우에는 500만 원의 과태료. 그 다음에 연수교육을 정당한 사유 없이 받지 않았다면 500만 원의 과태료. 과태료들은 쭉 보면 그렇게 친하지 않죠. 그죠? 맞아요? 그나마 좀 친한 것들은요. 100만 원짜리가 조금 친하죠. 100만 원짜리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중개사무소 등록증 개시 위반. 그죠? 이전 신고 안 하고 휴업, 폐업 이런 거 안 하고. 그죠? 휴폐업 이런 거 신고 아주 가볍죠? 이런 것들은 다 100만 원이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를 냈다면 과태료 처분이다, 행정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나오면 좀 쉬울 건데 이거를 디테일하게 100만 원, 500만 원, 1년에 1000만 원, 3년에 3천만 원, 절대적 등록취소, 상대적 등록취소 이렇게 나오면 골치 아파지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명칭 위반, 표시광고 위반. 표시광고 위반은 뭐였죠? 찌라시였죠? 69번. 중개대상물에 중개에 관한 표시 광고 위반, 명칭, 소재지, 연락처, 성명 이런 게 없으면 이것도 100만 원이다. 넘기실게요.
그다음에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도 이렇게 있는데요. 이건 아직 우리가 진도가 안 나가서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에도 보면 외국인 거래 당사자 이렇게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뒤에 거 보시고 좀 하실게요. 네. 네. 신고하면 과태료일 텐데요. 그냥 빠졌나요? 그랬나요? 네. 네. 신고를 안 한 자가, 네, 안 한 상태에서 뭐가 되면요? 원래 소공인 등록을 했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네. 신고를 안 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렇게 돼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 소공인 자격증하고 관계가 되나요? 근데요, 이거는요, 어떻게 따져보셔야 되냐면요, 신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 활동을 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복잡해지는 게 뭐냐면요, 그 사람은 무등록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개공인은 등록을 했는데, 겉으로 보기에는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실제로는 소속공인중개사잖아요.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직원이면 소속공인중개사고요. 그죠? 없으면은 중개보조원이잖아요. 그죠? 중개보조원이 중개활동을 하게 되면 보조원이고 뭐건 간에 무등록이 되죠. 만약에 따지러 든다면. 그잖아요. 등록을 하지 않은 자가 중개활동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자, 보세요. 실제적으로 예. 안 하죠. 자격증 가지고요. 예. 소속 공인중개사로 등록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실장으로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굉장히 많죠. 대부분 다 그렇죠. 중개보조원들 등록 안 하죠. 그러니까 그분들이 한 처벌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신 거는 소속 공인중개사로서 행정처분을 받냐 안 받냐가 얘기가 되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는 자격이 소속 공인중개사가 그분들은 아니죠. 지금 자격증을 갖고 있던지 간에 중개보조원도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냥 일반인의 상황으로 보고 들어가야 되고, 이거를 굳이 되게 엄격하게 따지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자격증이 있는 자가, 이건 소속 공인중개사 모두는 아니죠. 그 사람이 등록을 하지 않고 직원이라 할지라도, 그죠? 직원이든 뭐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중개업을 하게 된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죠. 왜냐하면 소속공인사 등록이 돼 있지 않으니까 인장 등록도 안 돼 있고 계약서에 안 들어가죠, 이름. 그죠? 그럼 자격증을 갖고 있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의 이름을 빌려서 자격증을 양도하거나 아니면 그 사업장을 내가 사용하거나 이런 상황으로 보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고용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실제적인 관계에서 고용관계가 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이거를 나중에 만약에 걸리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걸리면 신고를 늦게 한 것 뿐이다, 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빠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기본적인 세팅은요, 아무 고용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냥 일반인이에요. 네. 그분이 중개활동을 하면 무등록이에요. 자격증이 있거나 없거나 하건 간에. 네. 그래서 약간, 그래서 지금은 논리적으로 따지면 그 말씀이 맞죠. 고용관계는 분명히 있는데, 그죠? 고용관계는 있는데 신고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그 사람의 자격증과 등록증은 어떻게 되냐, 이건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격증이 있는 상태에서 빌려드렸잖아, 그죠? 빌려드렸는데 이분이 자격증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죠? 자격증이 있는 사람이 빌려갈 수도 있어요. 근데 거기서 중요하게 해서 하는 자격증은 누구 자격증이에요? 내 자격증이잖아요. 그죠? 내 자격증이 중요해가지고 이 자격증에 대한 어떤 제재를 가하는 거지, 빌려간 사람이 자격증이 있냐 없냐를 따질 문제가 아니란 얘기죠. 지금 여기 보면은 네. 지금 미신고에 대한 어떤 제재도 없는 상태입니다. 네. 신고를 할 필요가 있나요? 신고를 안 하면 일반으로 등록되기 때문에 뭐 행정처벌 받을 것도 아니고. 네. 근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단속 나오는 경우도 있고요. 네. 그 신고를, 특히나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아예 못하죠. 활동을 못하니까, 원래는. 무등록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반대 개념으로 생각하시면요, 예를 들어서 나는 엄연히 자격증이 있는 사람인데 중개활동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잖아요. 그 사람 같은 경우가 내가 고용신고를 안 하면 나는 무등록이 되면 죄가 더 커지죠. 만약에 문제가 생기면.
그러니까 소속공인중개사들은 솔직히 잘해요. 그렇지 않아요? 소속공인중개사는 명함 파고 다니고 이러시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은요, 오히려 자격에,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자격을 취득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잘 아시잖아. 그러면 어디 고용돼서 내가 직원으로 가시잖아요. 그럼 아마 먼저 이렇게 하실걸요? 신고 나는 하겠다고. 실질적으로. 근데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애매하죠. 그죠? 중개보조원 같은 경우는 애매하고, 그리고 소속공인중개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만약에 개업공인중개사가 됐다고 한번 쳐보실게요. 개업공인중개사가 되시면요, 여러분들 분명히 어떻게 되시나요? 소속공인중개사나 중개보조원을 두고 업무를 하시게 되시잖아요. 소속공인중개사 중개활동에 대해서 수수료가 나오잖아요. 그럼 나는 사업자이기 때문에 또 세금 내야 되잖아요. 세금은 우리 법에서 따질 문제는 아니지만요. 그죠? 직원으로 돼 있어 직원의 월급으로 딴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떨려고 일부러 등록을 해놓는 경우도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그죠? 200만 원씩만 떨어도 1년에 2,400인데요. 아니면 그대로 그걸 세금을 내셔야 되는데. 그죠? 근데 소속공인중개사가 200만 원은 더 갖고 가겠지.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세금 문제까지 따진다고 하면 특히나 소속공인중개사는 등록을 많이 하려고 할 겁니다. 중개보조는 조금 많이 안 하시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좀 쉬었다가요. 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좀 보실게요. 그죠?